일기 쓰는 게 좋다고 해서 자녀에게 일기를 쓰게 하시는 부모님들 있으시죠? 만약에 자녀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일기를 왜 써야 하나요? 일기를 쓰면 뭐가 좋나요? 저라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신경과학과 구조주의 철학에 입각해서 언어라는 도구를 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거를 재해석하는 능력과 미래를 예측하는 인간 고유의 사고작용을 개발하는 것, 더불어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마음의 안정까지 얻는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지 않는 유익한 활동이기 때문.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 쓰시는 분들은 물론 쓰려고 마음먹고 노트를 펼친 분들까지 덮어버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2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아주 쉽고 지극히 주관적인 일기를 써야 하는 3가지 이유와 안 써야 하는 이유, 만약 쓰게 된다면 얻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써야 하는 이유는 정말 많았지만 딱 3가지로 한번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는 혼자 있어도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재밌게 노는데 일기 쓰기 말고 더 재미있고 신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게임이나 음식이라든지 술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그것들은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 하게 될 경우 건강이나 정신에 해롭죠. 하지만 일기 쓰기는 오래 한다고 해서 정신에 해롭거나 장기가 손상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손이 조금 아플 뿐이죠. 자기 자신과 오롯이 시간을 보내는 걸 심심하다 혹은 외롭다, 극내향적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인간은 누구나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몸이라는 신체에 갇혀서 여러 명의 나와 같이 섞여서 살아야 하죠. 그럼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사이좋게, 이왕이면 얼굴 붉히지 않고 좋게 지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발견한 방법은 바로 일기 쓰기였어요. 자기 자신을 단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때그때 튀어나오는 다양한 나를 만나면서 이런 나도 있고 저런 나도 있고 요런 나도 있네 하면서 자기 자신들과 대화를 하고 조율도 하고 어쩔 땐 같이 어울려서 놀기도 하는, 자기 자신을 너그럽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훈련이 이 일기쓰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예쁜 사람이 된다 라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외모가 예뻐지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좋은 화장품, 좋은 옷, 운동을 하거나 피부과를 가야 할까요? 앞서 말했던 것들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바로 거울을 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외모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이 예쁜지 등을 발견해내야 하죠. 만약에 전 세계에 있는 뷰티 산업을 다 망하게 하려고 한다면 거울이란 녀석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거울을 안 보니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외모에 투자 자체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을 거울처럼 자꾸 들여다봐 줘야 내 마음에 어떤 구석이 좀 못났고 어떤 구석이 매력적이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다듬어가는 과정에서 나의 마음씨가 예뻐집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굉장히 차갑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기를 쓰면서 제 못난 마음을 자꾸 들여다보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타인에 대한 배려심도 깊어지고 저 스스로에게도 곱게 말하고 남에게도 곱게 말하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씨가 아름다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내 마음의 방이 많아진다 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틀에 갇혀 있거나 어떤 고민 하나에만 묶여서 자기 자신을 여러 각도로 보지 못하고 계속 한 가지 관점에만 갇혀서 보기 시작하면 마음이 좁아집니다. 마음이 좁아진다 라는 의미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누군가를 이해할 에너지조차 없이 나에게 온통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신경 쓰는 것이 좋긴 하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 부정적인 것 혹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들까지 예민하게 신경 쓰기 시작하면서 누군가를 내 마음속에 담아놓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만나보고 호기심을 갖고 대화를 나눠볼 에너지 자체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기쓰기를 하면서 나라는 존재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자꾸 이해하게 되고 쓰고 털어버리고 쓰고 잊어버리는 과정을 통해서 머릿속이 점점 맑아지고 그 빈자리에 다른 사람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기를 쓰시면서 불필요한 거나 쓸데없는 것들을 흘려보낸다 생각하면서 계속 털어내시고 그 빈자리는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고 호기심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어주세요.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 누구나 다 무조건 일기를 써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기는 저에게 도구입니다. 나라는 사람과 이 세상을 이해해가는 과정을 도와주는 마치 이 안경이나 노트나 만년필 같은 그냥 도구죠. 마찬가지로 세상엔 여러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철학이 될 수 있고 예술이 될 수 있고 음식, 여행지, 영화 등등 정말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일기쓰기라는 도구는 어느 누구에게 적용해도 비용이나 시간 대비 그 효과가 좋고 부작용은 적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안 써도 되는 이유 이 세 가지를 꼭 들어보시고 본인이 안 써도 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본인의 삶이 굉장히 풍요롭고 잘 돌아가고 있는 분들, 근심 걱정 없이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감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일기 쓰기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일기를 쓴다는 것은 무언가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놓치면 안 될 것들에 대한 챙김 같은 것들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본인의 삶을 잘 가꿔가고 계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고 한다면 굳이 일기 쓰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일기 쓰기를 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 인생을 건강하고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니까요. 그러니 억지로 쓰려고 하지 마시고 안 써도 되면 쓰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누가 볼까봐 라는 생각이 너무 강한 분들입니다. 사실 제가 이 채널을 하면서 정말 놀랐던 건 저는 누가 볼까봐 일기를 못 쓰겠어요 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걱정이나 트라우마 때문에 일기 쓰기를 하고 싶지만 안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분들을 잘 설득해서 회유하기 위해 영상도 만들고 다양한 이야기를 드리긴 했지만 올해 들어서 든 생각은 이런 거예요. 누가 볼까봐 무섭다면 쓰지 마십시오. 그것 또한 방법입니다. 다만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꼭 놓치고 싶지 않았던 나의 생각이나 감정들까지도 놓치게 된다 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은 분명히 지셔야 하니까요. 누가 볼까봐 못 쓰겠어요 라고 툴툴거리지 마시고 누가 볼까봐 못 쓰겠으면 쓰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고 싶은 욕구가 계속 올라오면 누가 보더라도 쓰겠어 라고 용기를 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런 시시콜콜한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차라리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맞춰서 중요한 것들에 에너지와 시간을 쏟으세요. 세 번째는 자기만의 공부를 이미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일기쓰기라는 건 나와 세상을 공부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미 나와 세상을 공부하는 다른 도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굳이 일기쓰기를 안 하셔도 되죠. 운동을 하시거나 인문학 공부를 하시거나 예술을 공부하시거나 과학이나 영상을 찍는 일, 뭔가를 만들어서 꾸준히 발표하는 일 등과 같이 나와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는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같은 것 두 개를 반복할 필요는 없겠죠. 본인이 나와 세상을 공부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굳이 일기쓰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써야 되는 이유 안 써야 되는 이유만 얘기하고 끝내기엔 조금 아쉬워서요. 꾸준히 쓴 사람 입장에서 도대체 네가 얻은 게 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같은 실수를 한 10번 정도 반복하던 걸 5번 정도로 줄인 것 같아요. 난 항상 왜 이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할까 라고 후회하고 일기장을 살펴보면 이런 실수를 과거부터 좀 비슷하게 반복해왔던 패턴이 있더라고요. 물론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어렴풋한 저의 예상에 50% 정도 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 없어지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기적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고요. 저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단점들, 부족한 부분들이 아직도 계속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조금 줄었다는 게 저한텐 희망적이었고요. 그 다음은 펜과 노트만 들고 다니는데 성실해졌다는 겁니다. 펜과 노트를 들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우기님은 참 성실해 보여요. 바른 사람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성실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게으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죠. 그런데 주변에서 자꾸 성실하다 얘기를 해주기 시작하니까 저도 뭔가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성실하게 행동을 조금씩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펜과 노트를 들고 다닌 행위 하나가 저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이미지를 바꿨고 바뀌어진 이미지가 반대로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선순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은 정서적 다이어트가 된다는 건데요.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극적인 음식들이 처음엔 끊기가 힘들지만 순한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입이 깨끗해지고 그 깨끗해진 입으로 다시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자극이 굉장히 셌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정서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자극적이고 우리를 산만하게 만드는 수많은 컨텐츠와 광고들이 그래서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나를 너무 흥분시키거나 나를 침울하게 만들거나 나를 조급하게 만들거나 하는 등 여러 가지 자극적인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데요. 이 일기를 쓰다 보면 강제적으로 내 눈이 노트에만 고정이 되고 내 생각도 노트 안에서만 펼쳐지기 때문에 외부 자극을 잠깐 끊게 되고 마치 명상을 하듯이 무언가 머릿속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개운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자꾸 반복돼서 쌓이다 보면 내 머릿속에 차있던 불필요한 생각들이 점점 빠져나가게 되고 그 빈자리에 내가 해야 될 생각들, 내가 추구하고 싶었던 것들,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소중한 것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죠. 즉 정서적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바쁘게 살다 보면 내가 이번 주에 도대체 뭘 했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정신 차려보면 어느새 올해가 끝나 있는 경험들 하곤 하실 텐데요. 이 기록을 하다 보면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뭘 추구하려고 이 일을 시작했는지, 지금은 비록 안 좋게 끝났더라도 과거에 그 사람을 얼만큼 내가 사랑했는지 후회하고 가슴 아파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이 기록을 통해서 기억을 하게 돼요. 지금 내가 까먹었더라도 이 기록들을 다시 보면서 아 맞아, 나는 이런 사람이었지, 난 이런 걸 추구했었지, 난 이런 걸 싫어하지, 난 이런 걸 좋아하지 등과 같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중요한 저의 인생의 가르침이었던 꾸준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이 매번 출근하는 그 아침 출근길 버스 정류장을 똑같은 시간에 사진을 한 장씩 찍었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에 한 장 찍었을 땐 아무것도 아닌 개인적 사진이었고 10장 정도 되면 SNS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짤을 하나 만들 수 있게 되고 그걸 100장 찍게 되면 사진 찍는 프로젝트가 되기 시작하고 그걸 1000장, 10,000장을 찍기 시작하면 버스 정류장 전문 사진 작가가 되기 시작하고 100만 장까지 찍게 되는 경우 버스 정류장을 통해 인생을 표현하는 예술가 같은 칭호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아주 작고 사소한 일기쓰기라는 행동을 제가 20년 동안 저도 모르게 꾸준히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시련이 왔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내가 비록 이러저러 부족한 건 맞아. 하지만 무언가 하나를 꾸준히 20년 동안 할 수 있는 정도의 정신력과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라는 식으로 자기 증명이 되기도 하면서 어쩔 땐 자신을 위로해주고 저의 자부심이 되기도 하는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사실 써야 되는 이유, 안 써야 되는 이유, 쓰면서 얻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은데요. 그래도 간략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추려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했던 얘기 외에 여러분만의 쓰는 이유, 안 써도 되는 이유, 혹은 쓰면서 얻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그 댓글들은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쓸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와 여러분의 기록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